원장님, 제가 낚시에서 잡힌 물고기인가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광설입니다. 오늘은 어느 중년 여성과 면담실에서 있던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생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50대 초반에 주부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그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헐깃 한번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울컥하십니다. 왜 여러분들 이렇게 억지로 눈물 참으려고 그러는 거 연상이 되시죠? 그래서 갑자기 이럴 때는 제가 정신과 의사 한 지 꽤 됐습니다만 이럴 땐 좀 당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까? 그래서 진정하시고 뭐가 됐든지 어려운 거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좀 글쎄요 표현이 달랜다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좀 안정시켜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좀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좀 흐느끼듯이 이렇게 억지로 참고 그러시다가 툭 하고 원장님, 제가 낚시에서 잡힌 물고기인가요? 이러시는 겁니다. 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갱년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멘스가 끝나고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오고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이제 오죠. 그랬을 때는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진땀도 뿌ጭ뿌ጭ나고 가슴도 벌렁벌렁하고 얼굴도 후끈 달아오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의 나의 이제 인생은 끝난 게 아니냐 이런. 그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참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끝나서 이제는 고통스러운 것이 생리적인 현상이 끝났다라는 안도하는 마음이 있는가 동시에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좀 사라진 듯한 그런 허무함 이런 것도 느끼면서 우울증에 빠질 때는 갱년기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병적으로 우울증이다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본인 말씀에 요즘은 참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글쎄요 그냥 어디론가 홀홀 날아가고 싶고 그런 아주 묘한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나도 내가 나를 어떻게 주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느 코미디언이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구나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 내 문제가 돼서 내가 좀 우울한 불안한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걸 느낄 때는 이거는 그냥 웃을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허무함이라 그럴까요? 자괴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여보, 나 요새 너무 외로워. 나한테 관심 좀 더 가져줄 수 없겠어? 이렇게 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남편이 가만히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주말에 이제 동호회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재충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운동 많이 권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또 등산이 좋다, 낚시가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말이면 아마 많이 그렇게 집을 비우고 재충전을 위해서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툭하니 아마 제 생각에는
농담처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은 많이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 그러냐, 아니 낚시꾼이 잡은 고기 먹이 주는 거 봤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눈이 왜 앞을 보게 있는 줄 알아? 옆에 쳐다볼 정신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하고 툭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야말로 남편한테 호소를 했는데 남편이 또 그러고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뭔가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힘들고 우울해지고 허무하고, 그러다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정신과에 가서 이런 얘기 좀 나눠보면 도움이 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네. 전에는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 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왜 주말 과부, 뭐 주말 호래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들이 있죠. 네. 근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신과 의사를 오래 하면서 대인관계, 모든 대인관계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은 하죠. 같이 생활은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잠도 자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의외로 상당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맹숭맹숭하다 그럴까요? 좀 끈끈함이 없다 그럴까요? 어떤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부인하고 친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몇십 년 살았는데 뭐 친하고 말고가 있어요. 그냥 지내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소위 정서적인 끈이, 연결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서로 달라요. 취미가 서로 달라요. 좋아하는 대상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후딱 친구 생각이 나고 동호회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라는 틀로 몇십 년 살아왔고 지금도 부부라는 그런 틀 안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한 그릇에 들어있는 물과 기름 같다 그럴까요? 좀 따로 노는 듯한, 이게 이제 정서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서로 이렇게 교류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부가 생각 밖으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분의 위로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말씀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이제 남편들이 오시면 또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이분이 아니더라도 남편들을 좀 오시라고 해서 때로는 이제 안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돌았냐 네가 돌았지. 이런 아주 그 아내를 실망시키는 그런 표현들. 그게 뭐 반대로 부인이 남편한테 그럴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남편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집에 와서 좀 쉬어야 될 거 아니냐, 나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쉬려고 그러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도무지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주말이라도 좀 쉬려고 좀 그러면은 또 주말에는 또 왜 그러냐, 불평이 많고 그렇다, 나도 좀 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 남편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 얘기 들으면 상당히 또 공감이 가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부라는 인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러게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섞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뭐가 사랑이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죠. 네. 뭐 아주 간단한 설명 중에 하나가 선호하는 관심과 배려, 이런 표현이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 안에 물과 기름이 들어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촉매가 돼서 물과 기름이 하나가 돼서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감정이 통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인간관계로 변해가는 것이 부부가 아닐까. 잡은 고기한테 먹이 주는 낚시꾼 봤냐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부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다 늙어서 뭐 나보고 뭘 도발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의 말을 들을 때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부부는 그냥 익숙한 관계가 아니고 점점 더 친해지는,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통하는 게 많아지는 그런 인간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말씀하시죠?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네. 서로 닮는 부부는 그러게 정서적으로 서로 교류해서 점점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부부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